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의 권충영 과장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자, 권충영 과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엔터주 상승 시작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외국인도 외국인입니다만 지난주 참 집 나갔던 기관이 이제 드디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좀 그동안 좀 많이 좀 소외가 됐던 엔터주도 다시 재상승의 어떤 기미가 좀 보였다는 게 시장에 있어서는 또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좀 엔터주 왜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찬밥 신세였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궁금합니다. 예,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올 한 해는 한 4가지 정도의 테마가 계속 순환매를 돌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중에서도 뭐 바이오라든지 저금리 또 중국 소비재주, 또 저유가 이 정도 손에서 좀 바이오까지 해서요. 이 정도 손에서 좀 순환매가 계속 돌았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시장을 봤을 때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엔터주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엔터주도 뭐 작년 후반 그리고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업종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를 걸어봤지만 굉장히 좀 소외돼 있었습니다. 다만 그동안 뭐 좀 소외되었던 이유는 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좀 2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가장 큰 것은 뭐 경기 악화로 인해서 광고 단가가 굉장히 좀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. 광고 단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체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로는 일본의 한류가 좀 식으면서 대일본 수출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이 부분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. 다만 연초에 좀 예상되었던 것은 중국 수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상 외로 중국에서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인터넷 스트리밍 규제가 1월부터 좀 깜짝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악재로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소외를 받았습니다. 다만 이제 뭐 한 4월부터는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뭐 CJ E&M, SBS 등 뭐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그러면서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좀 금요일 시장에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뭐 초록뱀, IHQ, 펜엔터, 뭐 SBS 컨텐츠허브 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키스트라던가 SM, YG 엔터테인먼트는 진짜 오랜만에 올라주는 모습이었었거든요. 그동안에는 뭐 일본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그런 한류가 좀 다소 좀 약했다. 이런 부분들이 가장 모멘텀의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광고 단가 인하도 그 악재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올랐던 그 원인 자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상승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계속 줄지어서 좀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광고 단가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이유에는 뭐 게임 업체들이 이제 지상파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광고주가 들어오면서 광고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지상파 VOD 가격 상승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지상파 지금까지는 KBS라든지 SBS, MBC의 VOD 가격은 700원에서 1,000원으로 좀 했었는데요. 그 부분을 이제 1,000원에서 1,5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좀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CJ E&M 같은 경우는 이미 1,000원에서 1,500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좀 어려움 없이 컨텐츠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런닝맨이 굉장히 인기를 크게 끌었습니다. 런닝맨 시즌2가 아마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에서도 또 계속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뭐 김수현 씨 주연 드라마 프로듀서가 KBS에서 5월부터 좀 방송을 시작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테마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SM 같은 경우는 뭐 엑소 활동 시작을 하게 되면서 또 이런 부분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뭐 중국 규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악재였던 중국 규제가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. 근데 심의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요. 이제 1월부터 한 3개월이면 4월달부터는 중국 수출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. 심의를 통과한 작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좀 아쉬운 게 좀 이렇게 좀 컨텐츠의 어떤
기간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좀 묶는다는 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규제에서 그 심의 통과된 작품들이 이제 1월부터 해서 이제 4월부터 이제 다시 중국에서 이제 방영이 될 수 있다.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김수현 씨가 이제 다시 드라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우리 어이제 앵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우리 외신 정해주는 우성문 기자는 모니터에 김수현 씨가 그 배경화면으로 있더라고요. 네.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일단은 뭐 엔터 중에서도 좀 컨텐츠주 중심으로 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그렇게 해서 수급이 좀 짜여져 가는 것 같고요. 일단 뭐 시장의 상승에 비해서 뭐 소외되었던 테마로 올해는 업황 개선이 뚜렷해지는 것은 좀 확실하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뭐 차트를 봤을 때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 없는 가격대다.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4월, 5월 계속해서 뭐 이슈 나오면서 견조한 흐름을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한중 FTA가 또 있습니다. 또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큰 수혜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모멘텀도 붙을 것이다. 뭐 주목하는 종목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페넨터라든지 초록뱀, SBS 그룹주, 뭐 CJ ENM 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상승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고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.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긴 한데 이게 정말 매기가 도는 상승 모멘텀의 시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성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엑소, 김수현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좀 기대를 올해는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작년에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올해 충분히 좀 기저 효과를 오히려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. 물론 상반기 부분에는 뭐 중국 쪽 수출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안 좋게 작년 수준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1분기에 좀 그동안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작년과 대비해서 뭐 크게 더 나아질 부분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만 하반기부터 다시 좀 상승의 어떤 발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투자하면은 훨씬 더 매력을 좀 느낄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아까 뭐 여러 가지 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좀 우리 권충현 대리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어느 종목인지 좀 짚어주시죠. 네, 일단은 뭐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SBS 콘텐츠 허브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. 동사는 일단은 절강위성TV와 공동 제작으로 런닝맨 1을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시청률이 한 4%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 시청률 4%는 한국에서는 한 40에서 50% 정도의 시청률이 육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공이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매출 인식 불확실성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요 근래는 뭐 다시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일단 14년도 뭐 모든 주식들과 비슷하게 일본 매출 저조와 일회성 비용으로 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훼손이 되었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 올해는 다 커버가 돼서 올라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런닝맨 같은 경우가 뭐 한 번만 팔고 마는 것이 아니라 1차 파권, 2차 파권 등으로 해서 한 1년 내내 수익으로 좀 시즌 1만 해도 1년 내내 좀 수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중국판 짝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. 또 중국판 스타킹, 정글의 법칙 등 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로 좀 쌓여간다면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도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VOD 가격 상승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. 컨텐츠 허브의 좀 매출이 현재 한 35%가 VOD 매출입니다.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 700억 정도를 매출로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올해 내년까지 해서 연간 한 1000억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겠는가. 그러면 뭐 VOD만 해서도 작년 매출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플러스 추가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뭐 VOD 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커머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작년 말부터요. 타오바오몰에서 좀 한류 상품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때문에 지금 현재 한 펀은 한 15배 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데 중국 매출이 좀 발생을 한다면은 한 20배, 25배까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. 그러면서 매출 증가를 하면서 주가 좀 상승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. 네. 자, 지금 뭐 엔터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로열티를 받고 좀 공동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판권을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. 거기에다 이제 국내에서 한번 히트가 됐던 드라마들 같은 경우 이미 뭐 원가 상환을 한 상황에서 VOD 수출을 해서 좀 2차 부가 매출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드라마 내에서 나왔던 이제 제품들 이런 부분에 대한 커머스 사업까지 이제 같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좀
시장에 부스트를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SBS 컨텐츠 허브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. 네, 엔터주에 대한 상승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이 시간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고맙습니다.